I am Malenia, Blade of Miquella, and I have never known defeat. 게임 속 가장 강한 전사를 묘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적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전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뒷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뒷면을 보기 전 그녀를 품은 세계의 시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엘든링은 틈새의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황금나무 아래 여왕 마리카가 지배하던 이 세계에는 하나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가 담긴 그릇 엘든링.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질서에 반하려는 이들에 의해 마리카의 아들 고드윈이 암살당했습니다. 마리카는 그 충격으로 스스로 엘든링을 부쉈고 파편은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마리카의 자식들이자 신의 피를 이어받은 반신, 데미갓들은 각자 파편을 손에 넣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역사는 이 내전을 파쇄전쟁이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데미갓들 중 하나가 말레니아입니다. 여왕 마리카의 딸이자 태어날 때부터 역병을 지닌 존재. 그녀가 지닌 붉은 부패라는 이름의 이 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신, 부패의 신이 말레니아의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말레니아가 살아있는 한 신이 그녀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붉은 부패는 그녀를 썩혔고 그녀 주위에 모든 것을 부패시키며 집어삼킬 듯 위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눈이 멀었고 오른팔, 오른쪽 정강이, 왼쪽 다리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부패와 고통 속에서 왜 그렇게까지 강해져야 했을까요? 사실 말레니아에게는 쌍둥이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켈라. 말레니아가 붉은 부패의 저주를 지니고 태어났다면 미켈라에게는 또 다른 저주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어린 시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이의 몸에서 자랄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둘은 서로가 짊어진 것을 알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미켈라는 순수한 금을 사용해 누이의 역병을 막아줄 황금 바늘을 만들었고 그녀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의수를 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말레니아는 오래전 외부 신이자 부패의 신을 봉인했던 눈먼 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말레니아처럼 눈이 멀었지만 홀로 부패의 신을 봉인할 만큼 강했습니다. 그는 부패에 고통받는 이 소녀의 스승이 되어주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비할 데 없는 날개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끝에서 말레니아는 최강의 전사로 거듭나며 미켈라의 거미자 수호자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엘든링이 부서진 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반신들이 조각들을 차지하려 서로에게 칼을 겨눴던 파쇄전쟁. 부서진 엘든링의 조각 하나를 차지했던 말레니아는 자신과 함께 싸우겠다며 충성을 맹세한 정예 기사단 귀부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기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레니아를 따라다니는 것이 곧 천천히 썩는 것임을. 그럼에도 그들은 그녀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레니아는 이겼습니다. 계속 이겼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같은 조각의 소유자인 데미갓, 전목의 고드링마저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다 만났습니다. 라단, 별을 정복한 장군, 말레니아의 이복 오빠이자 틈새의 땅 최강의 반신으로 불리던 남자였습니다. 이 둘의 충돌은 에오니아 전투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두 반신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장면, 어느 쪽도 꺾이지 않던 순간, 그리고 말레니아는 스스로 하지 않으려 했던 선택을 내립니다. 오빠 미켈라가 만들어준 황금 바늘, 그것은 그녀의 몸속에서 역병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마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을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억눌려왔던 부패가 한꺼번에 쏟아졌고 거대한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 하나가 케일리드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라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잃었고 이성을 잃었으며 황무지를 배회하는 야수가 됐습니다. 말레니아 역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투에서 단 한 명, 살아남은 귀부기사 핀레이가 의식을 잃은 주군을 등에 업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부패의 늪이었습니다. 핀레이는 거기서부터 혼자 틈새 땅 전체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했을 거리를 핀레이는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 기사는 주군을 미켈라가 있는 할리트리까지 모셨고 우리는 훗날 그녀의 뼈가루를 통해 그 역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모든 적을 물리치면서 끝없는 길을 걸었다. 말레니아가 잠들어 있는 이 거대한 나무 아래에는 미켈라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어야 했습니다. 영원히 자라지 못하는 저주를 깨기 위해, 할리트리 속 고치에서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누이의 불치병을 스스로 신이 되어 새로운 질서로 치료하기 위해. 하지만 말레니아가 싸우러 간 사이 미켈라는 이복 형제 모그에게 납치당해 있었습니다. 말레니아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깨어나기를,
오빠가 약속을 지켜주기를. 그 기다림 속에서도 그녀의 몸 안에 있던 부패는 조용히 흘러나왔고 할리트리는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할리트리의 병사들도 자신들의 몸이 썩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빠를 기다리는 죽음 곁에 끝까지 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그 나무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으로 당신이 도착했습니다. 말레니아는 잠에서 깨어나 칼을 들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그녀에게는 처음 마주하는 패배였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붉은 꽃이 다시 한번 피어났고 그녀는 날개를 펼쳤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부패의 신이 그녀의 몸 안에서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녀가 싸우는 이유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뿐이었습니다. 부패의 여신이 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웠고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Dear Mikola. Oh, dearest Mikola. My brother. I'm sorry. I finally met my match. 패배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을 끝맺는 말이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호흡에서 향하는 곳이 자신이 아니라 오빠였다는 것.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딘가에서 졌습니다. 몸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병과 그 병을 무기로 쓸 수밖에 없었던 전투에서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전설이 남긴 것은 불패의 신화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씩 잃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강함은 때로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가졌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애프터로그 아웃은 가장 강했던 전사들과 그들이 그렇게 돼야만 했던 이유를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dreamt for so long. My flesh was dull gold, and my blood rotted. Corpse after corpse left in my wake. As I awaited his return. Heed my words. I am Malenia, Blade of Mikola. And I have never known defeat.